안녕하세요. 저는 위패 전문가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의 박영현입니다. 대한민국 모두 2002년 그 뜨거웠던 6월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2002년은 월드컵으로 기억되는 해겠지만 2002년은 세계 금융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2002년 1월 1일 저희 지구 반대편 서쪽 끝에서 유럽 대륙을 통일하는 상징적인 유로화가 탄생한 날입니다. 오늘 제가 그 유로화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 위조 방지 장치 그리고 간단한 위패 식별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고 난 후 유럽 국가들은 서로 많은 피해를 본 것을 알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걸 인식을 하고 하나의 유럽을 염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이 노력한 끝에 1993년 유럽연합이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와 금융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화폐 통일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로화는 1999년 1월에 탄생을 했지만 그때는 실물 화폐는 없었고 결제 수단으로만 유로화를 사용하기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 말씀드렸던 2002년 1월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물 화폐인 유로화 지폐와 코인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신권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첫 번째 시리즈인 이 국권은 총 7권 중 최고액권 500유로부터 최저액권 5유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신권 100유로가 포함된 두 번째 시리즈 유로파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이 신권은 총 6권 중 최고액권 200유로부터 5유로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500유로권은 2019년 4월 말 자금 세탁 방지 등을 위해서 유럽중앙은행에서 더 이상 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200유로까지만 신권이 발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3년 5유로부터 시작해서 2014년 10유로, 2015년 20유로, 2017년 50유로, 그리고 가장 최근이 2019년에 100유로와 200유로 신권이 나왔습니다. 유로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원화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위인들이 초상화로 돼 있고 각 국가들의 화폐 도안들은 대부분 그 나라를 대표하는 또는 상징적인 인물이나 그 상징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화는 유럽 어느 한 국가의 화폐가 아니라 공통된 화폐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를 상징하는 인물이나 건축물을 도안으로 삼을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각 유럽 EU 국가들이 여러 협의체를 거쳐서 결국 선택한 것은 이 예술계를 대표하는 유럽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을 도안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시리즈를 보시면 5유로의 고전 양식부터 10유로 로마네스크 양식, 그리고 20유로 고딕 양식, 50유로 르네상스 양식,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100유로의 바로크 로코코 양식부터 200유로 19세기 철과 유리 양식이라는 근대 양식에까지 도안을 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도안에 있는 건축물들도 실제로 어느 국가에 있는 실제 건축물이 아니라 가상의 그 양식을 본떠 만든 가상의 건축물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100유로권에 대한 위조 방지 장치 그리고 위패 식별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만져보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폐는 종이, 펄프 재질로 만드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지폐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세계 지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종이가 아니라 모카 솜으로 만든 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일반 A4 용지나 다른 용지로 만든 위패들과는 달리 이 지폐는 이 질감이 다르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볼록 인쇄라는 위조 방지 기술을 써서 이 부분과 그리고 이 끝에 있는 이 유럽 중앙은행을 각 국가로 표시한 이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들을 만져보시면 오돌토돌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준비한 고성능 화폐 분석기로 근접 촬영하고 옆으로 측광을 쏴서 확대해서 한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올록볼록 튀어나 있고 입체감을 주도록 잉크가 튀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끝이나 손가락으로 만지셨을 때 그
그런 오돌토돌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두 번째, 기울여 보기입니다. 기울여 보기는 여기 앞면에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요 액면금의 100짜리 국권과 차이가 나는 요 100짜리 부분과 그리고 요 우측에 있는 홀로그램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수평으로 놓고 이렇게 기울여 보시면 이 100짜리 숫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색깔이 녹색에서 약간 짙은 블루색, 파란색 계열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홀로그램 상에도 여기 문양과 유로와 통합 표시가 이렇게 변하면서 색깔도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투명 창에 이 무슨 여신 같은 상이 있는데요. 이 여신이 제우스의 아내였던 에우로파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유로화 시리즈를 유로파 시리즈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비추어 보기인데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위패 감별법이기도 한데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폐를 그냥 봤을 때는 아무런 모양이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 햇빛에 비춰보거나 어떤 형광등 빛에 비춰봐도 여기 이 여백 부분, 웬만한 면 소재 지폐에는 이런 여백이 있습니다. 이게 뭐 여백의 미를 두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이 숨은 그림이라는 말 그대로 그림이 숨어 있는데요. 그래서 빛에 붙여보시면 그냥 봤을 때는 보이지 않던 초상화의 그림이나 아니면 숫자 권종을 나타내는 액면금액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도 그냥 보시면 보이지 않지만 보이면 갑자기 막대 선 같은 게 나타나는데요. 이걸 숨은 은선, 말 그대로 숨어있는 선이라고 해서 숨은 은선이라는 위조 방지 장치가 숨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손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무런 도구를 쓰지 않고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법 3가지였다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것은 면세점이나 카지노 업계 그리고 저희 은행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확대경 같은 제가 준비한 게 확대경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대고 보면 기존에 보이지 않던 작은 것들도 확대해서 보여주는 도구인데요. 이런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는 위조 방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일 대표적인 게 미세 문자입니다. 별표 부분과 이 건축물 양식 이 부분 그리고 뒷면의 이 다리 부분을 보시면 확대를 해 보시면 이제 유로화를 표시하는 이 앞면에 요 3가지 로마자, 그리스자, 키릴 문자가 표시된 이 3가지 문자가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EUR100이라는 이 유로 그 통화 액면 숫자 그리고 그 금액을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선명하게 새겨 넣은 것인데요.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이 확대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폐는 종이가 아니라 면 소재로 만들기 때문에 인쇄하는 이 잉크가 특수 잉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혹시 돈을 지폐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세탁기에 돌려본 적. 네, 그때 돌렸을 때 이 돈을 뺐을 때 그 돈이 다 뭐 부스러지거나 아니면 색깔이 다 변했었나요? 아니죠? 예, 그것이 바로 이게 면으로 만들었고 특수 잉크로 했기 때문에 색깔이 번지거나 지폐가 찢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 위패들은 개인 상업용 프린터기로 만든 중저급의 위패들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보실 수 있는 위패들인데요. 여기 제가 실내로 이 A4 용지에 이 100유로 이미지를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졌을 때 이 종이 질감과 이 지폐의 면 질감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고요. 그래도 모르시겠다. 그러시면 간단한 실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준비한 따뜻한 물인데요. 이 따뜻한 물을 이렇게 진폐에 뿌려서 비벼도 전혀 번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칼라 프린트로 인쇄한 이 프린트에 뜨거운 물을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붓고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색깔이 옅어지면서 이 번지거나 문양이 없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 이 유로화 화폐에만 지폐에만 재미있게 적용한 위조 방지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이 뒷면에 새겨진
일련 번호입니다. 유로화는 다른 일반 국가의 지폐들과 달리 대부분의 화폐는 앞면에 일련 번호가 있는데 유로화는 뒷면에 일련 번호가 있거든요. 그리고 연번이라고 하더라도 1, 2, 3, 4, 5, 6, 7, 8로 끝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숫자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일련 번호는 이 문자부터 시작해서 알파벳 문자에 해당되는 숫자 A면 1, B면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각 자리의 숫자들을 다 더한 다음에 9로 나누면 첫 번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8로 나머지가 남고요. 두 번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숫자가 무조건 7이 됩니다. 이 계산법이 맞지 않는다면 그건 위패로 보셔도 됩니다. 연번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지폐의 연번의 숫자는 반드시 9, 9의 차이가 나야 그것이 정상인 지폐인 겁니다. 지금까지 100유로 지폐의 위조 방지 장치와 간단한 위패 식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유로화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시다시피 EU 국가들이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총 27개 국가 중에서 현재는 19개 국가만 쓰고 있는데요. 원래는 11개 국가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27개 국가 중 19개 국가 그리고 3억 4천여만 명의 유럽인들이 쓰는 아주 방대한 유로 지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예전에 유럽을 다니셨다가 혹시 예전 유로화 이전의 통화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각 국가들이 유로화를 이제 발행을 하고 나서 그 국가들이 기존에 쓰고 있던 대표적으로 독일 마르크 같은 기존에 쓰고 있던 화폐를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 국가들의 화폐를 이 유로화로 교환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국가만 기한을 정해서 해주고 있고 기한이 없는 국가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들을 이 도표를 보시면 교환을 할 수 있는 기한이라고 하죠. 그 기한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혹시 다른 유로화 이전에 유럽 국가들 통화를 가지고 있으시면 빨리 이제 처리를 하시는 게 좋으실 텐데 사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는 이 여행이 힘든 상황이라 아마 처리하시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유로화 이전의 통화를 취급하는 시중은행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유럽에 가셔서 직접 그 유럽 중앙은행 이 지점이나 각국 중앙은행 지점에 가셔서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환 비율은 일반적인 환율처럼 변동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다 이 1유로화에 딱 고정 환율로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비용을 생각하셔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보이시는 유럽중앙은행 홈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유로화에 대한 소식 그리고 정보들이 담겨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더 좋은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